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연계된 해커 집단의 공격을 경고하는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이들이 암호화폐 탈취를 위한 해킹 공격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과 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인프라보안국 C사와 연방수사국 FBI,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합동 사이버 주의보에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커 집단이 암호화폐 탈취를 위한 해킹 공격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의보는 이들이 적어도 2020년부터 블록체인 업체들을 공략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이라는 단위에 데이터를 담아 사슬 구조로 연결한 뒤 수많은 컴퓨터에 이를 동시에 복제하고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암호화폐의 생성과 발전의 뼈대가 되는 체계입니다. 주의보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연관된 사이버 해커 집단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왔다며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인터넷상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가짜 계정을 개설해 다른 사용자를 속이는 스피어 피싱 방법 또는 악성 코드를 씹는 방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커 집단이 북한 정권에 자금을 대기 위해 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취약점을 공략해 돈 세탁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라자루스와 APT38, 블루노로프, 스타더스트 천리마를 지목하면서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업,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암호화폐 비디오 게임, 암호화폐 개인 보유자 등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다양한 통신 체계를 이용해 상대방이 컴퓨터상의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에 숨겨놓은 악성 코드, 즉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쓰고 있다고 주의보는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 해커 집단의 가상화폐 해킹 건수와 탈취 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 내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이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Yes, they are perhaps our first and most prolific cyber criminal actor that is interested in stealing cryptocurrency. They were really pioneering in a lot of the tactics that they used. We have seen them target individuals. We have seen them target exchanges. And in many cases, we have seen them build custom malware that obviously goes after cryptocurrency wallets.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앞서 라자루스 등 북한과 연계된 해킹 집단이 지난달 발생한 6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배후라고 지목했고 미국 재무부는 이 집단에 2차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의부는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해커 집단의 해킹 기법을 트레이터로 지칭한다면서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대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9일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정권의 이 같은 행태는 강력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과 연계된 해킹 집단을 지난달 발생한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지목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 정권이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탈취와 해킹을 포함해 암호화폐 불법 사용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자금 세탁 방지와 대응 역량 구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 관련 해커 집단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이를 공유했으며 암호화폐 불법 사용 등 비슷한 유형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최대 항구인 남포에 유류 관련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 저장 탱크와 저반 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북한 서해에서는 선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민간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를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에 새롭게 건설된 유류 저장 탱크가 확인됐습니다. 지름 23m, 높이 10m로 추정되는 이 유류 탱크는 지난해 BOA가 유류 탱크 건설용 부지로 지목했던 5곳 중 한 곳에 완공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유류 저장 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에 각각 지름이 30m인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 3개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이 일대 유류 저장 탱크는 현재 28개로 늘어났습니다.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는 지난해 7월 북한이 유류 밀집 지역에 마련한 기존 3개 부두에 더해 서쪽에 1개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이 부두의 공사가 끝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부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300m 뻗은 형태를 하고 있으며 부두 끝부분에는 양옆으로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사각형 형태의 구조물 3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유류 저장 탱크와 유조선의 하역 부두를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확대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t's clear that they have gasoline, naphtha, diesel, kerosene coming in from someplace. We don't know where, but it's likely to be China. And it comes into these new tanks so they can store it up.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에선 지난 2일과 4일, 17일, 18일 등 이달에만 최소 5건의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선 북한 정권이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웃도는 유류를 계속 반입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정권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유류 거래 등 해상 불법 활동을 차단하는 데 있어 감시와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관련국들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해양 불법 활동 관련 전문가인 이안 랄비 IR 컨실리움 대표는 18일 BOA에 북한은 이미 국제법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불량 국가이자 은둔 국가이기 때문에 불법 활동을 감시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랄비 대표는 관련 국가들이 국가 법률 체계와 해양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찰력과 지식을 더욱 잘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욱 기민하고 쉽게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 차단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랄비 대표는 특히 유류 거래 등 불법 활동 관련 지불 수단이 최근 가상화폐 등 규제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이 불법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행위자 식별을 어렵게 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시도를 주목하고 차단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9일 북한 정권이 최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EU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멈추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관련 파트너들과의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EU는 계속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하고 동시에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지속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와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와 중국의 아시안의 영향력에 균열이 생기고 미한 동맹에는 유리한 입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 즉 연성 권력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조셉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석좌 교수는 19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 최종현 학술원이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하면서 두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하고 이는 미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 진영이 더욱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됐고 미한 동맹도 더욱 강력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영관 전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의 동맹인 미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